네, 안녕하세요. 천냥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앱 인벤터 화면에 대해서 화면과 이제 구조, 기능들 여러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기반으로, 크롬 기반으로 이제 로그인까지 되셨으면 이제 직접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볼 텐데요. 프로젝트 생성은 구글 앱, 크리에이트 앱스 눌러주시면 본인이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사실상 먼저 나올 수 있어요. 왼쪽 상단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혹은 프로젝트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이렇게 편하신 아이콘을 눌러서 바로바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새 프로젝트를 이렇게 시작하셨을 때는 입력이 가능했었죠. 저희는 앞전에 프로젝트 0316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이름을 먼저 입력을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 프로젝트 이제 새로운 앱을 생성할 때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작 화면과 메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맨 위쪽에 윗 라인에 있는 것이 앱 인벤터 메뉴, 프로그램 자체의 메뉴가 되겠고, 그 아랫줄에 우리는 프로젝트 0316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버튼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얘네들을 프로젝트 메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메뉴는 디자인 화면이라든지 블럭 화면으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화면을 변경한다거나 왼쪽에 이제 스크린, 우리 앱 만들면 한 화면에서 끝나지 않고 버튼 누르면 하나의 앱에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이제 스크린이라는 거를 여러 개 만들어서 화면을 하나의 앱에 여러 개의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모드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죠. 스크린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씩 이렇게 만들어 쓰실 수 있는데요. 스크린 추가 눌러주셔서 스크린 2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스크린 목록 눌러주셨을 때 스크린이 하나가 더 추가되고요. 메인 창, 그 다음에 결제 창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이너 화면 안에서는 직접 이 컴포넌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아이콘들 하나하나 버튼, 체크박스, 날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아이콘 하나하나를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컴포넌트를 클릭 드래그해서 디자인을 직접 하실 수 있고요. 버튼을 하나 집어넣었다 라고 했을 때 이 버튼에 대한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버튼에 들어가는 텍스트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속성창에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속성창은 우측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앱 인벤터 메뉴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프로젝트 시작, 가져오기 저장, 그 다음에 연결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연결 에뮬레이터라는 것 이제 뒤쪽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것을 연결해서 실행하고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빌드라는 것. 빌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빌드 파일을 생성해서 제가 앱 인벤터에서는 빌드 과정이 없다고 실행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휴대폰으로 생성을 하실 때는 안드로이드 이것도 이 빌드를 실행할 때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폰에서만 이제 파일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을 쓰시거나 다른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닌 다른 기종을 쓰시는 분들은 사실상 휴대폰에서는 이제 실행을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이 이제 앱 인벤터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앱 인벤터에서는 사실상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니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폰을 쓰는 분들의 경우에는 에뮬레이터라는 것을 연결해서 컴퓨터 안에서 연동해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과정 두 가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세팅즈라고 해서 폰트, 그 다음에 자동 로드하는 옵션 이런 것들 실행 가능합니다. 메뉴에서는 아까 앞서 보여드린 스크린에 대한 것들, 디자인이나 블럭 화면으로 왔다 갔다 화면 표시할 수 있는 버튼들이 활성화되어 있죠. 팔레트라는 것에는 컴포넌트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팔레트라고 하는 것이 왼쪽에 보이는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레이아웃, 뭐 미디어, 동영상 같은 거 넣으실 때 미디어로 들어가셔서 삽입이 가능하고요. 아이콘들, 컴포넌트 같은 거 삽입하실 때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메뉴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디자인 하실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팔레트에 있고요. 뷰어에서는 뷰어 화면에서는 끄집어다 놓은 것들을 화면에서 실질적으로 앱 인벤터, 뭐 앱을 실행했을 때 뭐 모니터 화면이라든지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컴퓨터라든지 폰에서 실행했을 때의 그 결과 디자인을 직접 보면서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컴포넌트는 앞서 이야기드린 뷰어에 배치된 컴포넌트 하나하나의 아이콘을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미디어에서는 이미지나 사운드 혹은 뭐 동영상 같은 거, 미디어에 대한 것들을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속성에서는 컴포넌트의 속성을 표시할 때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것, 속성이 오른쪽 우측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 뭐 크기, 색깔, 뭐 위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속성이 되겠죠. 내려가서 이제 블럭 화면에서는 직접 코딩하는 것인데 아직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공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몇 개 보이진 않지만 뭐 제어에 대한 블럭이 사실 수식까지 되겠죠. 클릭을 하셨을 때 이제 표시가 되어지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블럭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블럭에서도 동작을 직접 코딩할 수 있는 블럭들, 뷰어 끌어다가 넣을 수 있는 것, 미디어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운드나 파일을 같이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앱 인벤터를 직접 테스트와 실행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하나 완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간단하게 디자인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디자이너 탭에서요. 이제 교재로 보시게 되면 교재를 직접 따라 하실 분들은 페이지 32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첫 번째 버튼을 먼저 삽입을 할 텐데요. 버튼 넣기 전에 교재에 보니까 앞쪽에 텍스트 상자가 삽입이 되어 있네요. 텍스트 상자 넣고 그 다음에 버튼 넣는 그러한 방식으로 같이 디자인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왼쪽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아웃 가시면 레이아웃에 대한 것들이 보이고요. 미디어는 미디어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텍스트 상자를 드래그해서 먼저 이렇게 드롭앤 다운을 해볼게요. 오른쪽에서는 속성 창이 삽입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가 먼저 보이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면 텍스트 상자에 대한 속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상세하게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버튼 하나 넣기로 했었죠. 버튼도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버튼에는 그냥 버튼이라고 한번 이름 바꿔볼까요? 버튼을 이제 컴포넌트 창에서 선택을 하시고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텍스트를 버튼으로 확인이라고 써볼까요? 확인이라고 입력을 하고 바깥쪽을 눌러주시면 버튼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도 변경이 되고요. 뭐 디테일하게 높이 너비라든지 글자 크기라든지 색상, 바탕화면의 색상들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생략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코딩 작업, 기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기능은 블럭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화면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삽입되어 있는 이제 저는 지금 스크린 2에 넣어놨네요. 여러분들은 스크린 1일 거예요. 그래서 버튼 1을 선택하면 버튼 1에 줄 수 있는 블럭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지거든요. 저는 교재에서는 어떤 블럭을 넣었는지 한번 볼까요? 뭐 여기에서 텍스트 변경하는 과정, 그다음에 아래쪽에서는 뭔가를 클릭을 했을 때 실행되는 그런 버튼의 이벤트 블럭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똑같이 버튼을 이렇게 눌렀을 때 얘네들은 얘를 클릭했을 때 뭔가 실행되게 하겠다.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가 실행되게 해볼까요? 어떤 것들이 실행되게 해볼까요? 뭐 표시를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를 조금 하나 넣어보겠다. 지정하기 텍스트 상자 1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직접 따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를 이제 텍스트를 그대로 표시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로 변경을 해볼게요. 어떤 텍스트를 넣을 거냐? 텍스트라는 공동 블럭에 가셔서 어떤 텍스트가 표시되게 해볼까요? 그래드에서 끼워 넣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안에는 제출 완료라고 라는 텍스트가 표시되게 텍스트 상자 안에 얘를 텍스트 상자 1에 제출 완료라는 텍스트가 표시되게 그렇게 코드를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해 보았는데요. 얘를 이제 실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실행을 하실 때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AI 컴포넌트 컴패니언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하셔야 되는데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실 분들은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 근데 안드로이드 기반 뭐 갤럭시라든지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앱을 먼저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앱에 대한 다운로드 제가 설명을 좀 안쪽에 해 놓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AI2의 컴패니언이라는 것을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AI 컴패니언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려면 안드로이드 기반이신 분들은 이 앱의 이름을 이제 검색을 하셔서 앱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서 에뮬레이터라는 걸 설치해서 실행하는 과정들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하신 분은 MIT AI2의 컴패니언이라는 앱을 설치하신 분들은 이제 실행을 해주시고요. 앱을 실행을 해주시고 요 안에 이제 연결이라는 걸 클릭해서 AI 컴패니언이라는 걸 실행하시면 이제 QR 코드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코드도 직접 입력할 수 있는데요. 얘를 아까 받으신 앱을 실행하셔서 바로 실행을 하시면은 앱이 바로바로 실행이 되어집니다. 앱 화면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제출 완료라고 하는 텍스트가 텍스트 상자에 표시되는지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앱에서 실행하셨을 때 눌렀을 때 제출 완료 뭐 혹은 본인이 쓰신 텍스트가 실행이 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니신 분들이 사실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PC에서만 사용을 이제 앱을 테스트하실 수 있는데요. PC에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를 한번 제가 탭을 하나 실행을 해서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을 하게 되면 에뮬레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뭐 에뮬레이터 AIE라고 해서 이제 검색해서 쓰셔도 됩니다. 스크롤 내려주시면은 Instruction for Windows, 뭐 맥 기반 노트북에서 실행하실 분들은 맥 OS, 그 다음에 뭐 리눅스라든지 GN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운영 체제가 지금과 같이 이제 선택해서 지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윈도우 기반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실행을 해서 안쪽에 다운로드 더 인스톨러 눌러주셔서 인스톨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그 뒤에 거 좀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그냥 그 타이핑해서 쓰셔도 되고요. 링크 파워포인트 걸어놨으니까 링크 통해서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에뮬레이터 이제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에뮬레이터가 설치가 되면 사실상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하나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러한 모양의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실행이 되어지는데요. 에뮬레이터를 이제 실행을 하시려면 바탕화면에 설치된 에뮬레이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관계로 저는 좀 생략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실행창이 나타나요. 약간의 우리 뭐예요? 작업창 형식으로 코드가 나타나는 작업창이 나타나는데, 얘가 보이면 현재 에뮬레이터가 실행 중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 들어가서 앱 인벤터로 들어가서 연결해 에뮬레이터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은, 지금 에뮬레이터가 제 PC에는 실행이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표시가 되어지는데요. 커넥트가 되어지지 않죠. 지금 실패했다 라는 것이 지금 표시가 되어지는데, 잘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연결하기 들어가서 지금처럼 커넥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고요. 설치가 잘 안 돼 있으신 분은 저처럼 헬프 도움창이 표시가 되어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창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다 설치가 완료되면은 지금처럼 스마트폰 에뮬레이터가 지금처럼 실행이 돼요. 화면 이런 창이 PC에 바로 실행이 될 것이고요. 스마트폰처럼 실행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에뮬레이터에서 작업 중인 이제 앱이 실행이 되어집니다. 앱 인벤터에서 지금 열려있는 앱 어플리케이션이 에뮬레이터에서 직접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고, 폰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이제 제출 버튼 눌렀을 때 텍스트가 표시가 되는지 이렇게 테스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앱 빌드할 수 있는 과정인데요. 이제 앱에서 실행하실 때는 앱으로 가져와서 실행하실 때 이제 빌드의 앱 APK라는 QR코드로 제공하는 앱으로 저장도 가능하고, 파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앱에 컴퓨터로 저장도 가능하고, QR코드로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APK라는 확장자에 파일로 저장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QR코드 저장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 아니면 내 PC에 저장해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실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앱 인벤터 설치도 해보고, 에뮬레이터가 무엇인지 AI 컴패니언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실행하는 과정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적인 이 앱을 만들어서 생성하는 과정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쭉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